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 우리나라에 오면 어떤 심사나 절차 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대우를 하죠. 그런데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강제로 북송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이 강제 북송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다면서요? 네. 어떤 단체입니까? 이제 횟수로는 9년째가 된 좀 젊은 축에 있는 단체인데요. 저희 이제 조사 기록 보고 활동을 주로 집중을 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네. 이제 북한의 그 인권 상황이 국제적으로 이제 반인도 범죄다, 국제인권 범죄라고 성격 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좀 더 체계적인 조사 기록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설득력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일이 중요해졌고요. 네. 네. 특히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기록하는 사례들은 처형, 또 이제 안매장, 그리고 이제 강제 실종, 네. 뭐 납치, 거기에는 이제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국민들이 국군포로 뭐 납북자, 억류자들 이런 분들의 사례들도 다 같이 프로파일링을 해서 네. 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이제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일을 맡고 있고요. 그 강제 실종 문제를 조사하는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강제 북송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 네. 강제 실종 사건들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하고 네. 이후의 상황들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보도된 것으로 접하는 것은 지난 8월부터 강제 북송이 재개됐고 지난달부터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중국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대신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20여 년 넘게 이제 이런 조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분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주시는 분도 계신데 가장 신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분이 이제 이 북송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계속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모니터링을 감시를 하고 있다가 네. 국제 단체에도 알리고 유엔에도 알리고 이제 저희에게도 이제 알리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동안의 탈북민들을 90년대 말부터 한 3,4천 명 정도를 이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구조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들에 체포된 사람들을 또 인지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빼내려고 예. 구하려고 또 다시 또 뛰어드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네.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우려스럽고 또 긴박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제게 전해 주셨고요. 네. 한 7차례 약 한 120분 정도의 통화를 계속하면서 네. 저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 또는 날짜 이런 것들을 재확인을 하면서 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최근에 알리게 됐습니다. 네. 8월부터 이제 수십 명씩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북한이 그동안에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지만 8월부터 수십 명씩 북송이 되다가 10월 9일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끝난 바로 다음 날이더군요. 그날 500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파악하셨다면서요? 네. 그 즉시 알려지기로는 이제 탈북민이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난 바로 직후 네. 한국에는 한글날이었었고 또 그 하마스 그 사태가 벌어진 아하. 국제 시선들은 그쪽으로 쏠려 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9일 날에 이제 북송된 인원이 대규모로 알려졌는데 500여 명 또 600여 명 이런 보도들이 11일 날 네. 이제 9일 날 밤에 대규모 북송이 벌어지고 10일 날에 이제 제게 알려주신 이분도 언론들이 알리기 시작을 하셨고요. 11일 오전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두세 곳 정도 보도가 나올 때 500여 명이냐 600여 명이냐 이런 것들이 분분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더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로 더 놀라운 얘기가 그 폐막 직후가 아니라 이미 그 전주부터 네.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예.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두 차례에 또 그 확인할 수 있었던 북송이 80명 규모 또 40명 규모가 더 있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에 이제 파악할 수 있었던 그 북송을 합산을 하게 되면 620명 예. 규모에 이른다. 라는 것을 이제 전해왔습니다. 예. 중국은 왜 지금 이렇게 강제 북송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지난 4년 동안이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 전염병이 돌거나 이제 그 급성 전염병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뭐 메르스, 사스, 네. 2002년 이런 시기였었는데요. 그 시기가 됐을 때도 북한은 사실상 보건 방역 체제가 거의 원시적으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국경을 차단하는 일이 빈번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과거에 이제 그 급성 전염병들 사례들 같은 경우는 장기화되지 않았었고 한 반년에서 1개월 정도, 1년 정도 이상을 넘기기가 힘든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중국 지역에서 체포를 해놓고 대기시키던 인원들을 북송을 대거시키는 경우들 과거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최근에 지난 이제 몇 년 동안은 그게 그 기간 이동 통제라는 시간 또 이제 북한이 2020년 1월부터 국경 봉쇄를 극단적으로 벌였는데 네. 4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계속 적체가 되어 있었던 네. 인원이었고요. 코로나가 풀리면서 부분 개방, 북한이 부분 개방 또 이제 8월 말에 이르러서 전면 개방을 했을 때에 네. 미리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거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 손발을 맞춰가면서 계획에 따라서 계속 북송을 대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 붙잡혀 있는 이 탈북 주민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정하신 건가요? 한 2년 최근 2년 사이 정도의 가장 기준 숫자가 되는 그 숫자가 2,000명 정도가 예. 수감 시설에 억류가 되어 있는 사람, 네. 구금이 되어 있는 사람. 사실 그 2천여 명 숫자도 지금 제게 이제 알려주시는 그분이 유엔에 알려주고 유엔에서 이제 이 2천여 명 숫자가 있다라고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제 그 발표를 했던 네. 그 인용된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2천여 명 정도에서 620명 정도가 지금 8, 9, 10월에 걸쳐서 북송이 되고 그 전에도 소규모로 이제 수십 명 정도로 북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빠져나간 인원들 또는 이제 타 시설로 또 이감이 되는 상황들은 이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인원 정도가 약 400명 정도가 되고 예. 합산 1,000명 정도가 빠지고 난 상황에서 나머지 1,000명 정도가 중국의 구금시설, 교도소들에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인원들은 앞으로도 역시 중국이 매겨놓은 형기를 마치는 족족 북한으로 즉각 송환 또는 이제 수명으로 송환을 하기 때문에 그 눈에 띄기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수백 명 대규모의 송환은 국제사회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국이 감히 버리긴 어렵겠지만 예. 계속되는 송환과 체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 최근 북송 이후에도 계속 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자기들이 그 매긴 형기를 또 다 마치고 거기서 구금된 상태로 마치고 그런 다음에 또 북한으로 돌려 보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사실 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뭐 큰 그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중국도 알 텐데 네. 그것을 그렇게 강제 북송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북한으로 보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북송을 시키는 것이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코로나 전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북송을 시키는 것이 거의 그 관성화되어 있고 네. 정례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관찰을 하기로는 북한 쪽의 북송 그러니까 탈북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이었고 중국은 묵인 방조를 하는 수준 정도로 국제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제 특정한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탈북을 했다거나 국군포로가 탈북했다거나 북한이 이제 체포조를 중국 땅 내로 들여다보냈을 때에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을 하거나 잡아서 끌고 가거나 하는 것을 네. 방조 책임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직접적인 책임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보다 더 다 데려가라. 네. 다 북송을 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던 게 최근 몇 년이었습니다. 아하. 오히려 북한이 받기 버거워하거나 안 받으려고 버티는 역전된 상황이었었는데 네. 최근 이제 금년으로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급반전이 됐다고 보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짐작이 가는 부분은 네. 국제 제재가 있고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더 이상 중국이나 러시아에 체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자가 그 전에 나와 있었던 코로나 전에 나와 있던 그 북한의 국적자들 또는 비자 여권 소지자들이
그 기간이 만료가 되죠. 네.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 내에서 비자 만료 상태로 있으면서 생계가 곤란하고 더 이상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벌이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당국에서 상납을 하라는 돈 요구는 계속 많고 이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작은 절도부터 이런 절도 사건들이 연루되기도 하고요. 네. 체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일 큰 의문은 왜 수십 년 동안 일종의 그 지방의 어떤 농촌 이런 곳들에 팔려가 있었고 매매혼을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까지 출산을 하고 여성들까지도 체포해서 집어넣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국의 시각이나 입장이 왜 바뀐 것인가. 중국이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왜 이렇게 대거에 예. 그 전면적으로 북송을 시키려고 하는지 북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중국이 탈북 문제라든지 북송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이제 또 뭐 그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이 다가오기도 하고 한중 정상회담이 올 때에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쓰러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로 기자회견이 있었고 한 그 탈북 주민이 자신의 가족이 이제 북송된 탈북 주민이 증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빠 이세일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받고자 2009년 1월에 장백현으로 탈북했다가 중국 변방대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오빠는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이 한국에 있으니 자기는 강제 북송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제발 강제 송환하지 말아달라고 애타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군인들은 오빠의 이런 말까지 조서에 적어서 북한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오빠는 양강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으로 손과 발에 붕대를 감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의 증언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안타깝고 우려되는 것이 이제 강제 북송된 이후의 그 상황, 처하게 되는 그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북한의 그 북송이 된 대부분의 사실 한국에 온 탈북민들께서 한 번, 두 번, 뭐 수차례 그 북송과 재탈북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 북송이 되면서부터 중국의 이제 변방대 그루 시설부터 또 이제 그 북한으로 넘겨지자마자 있는 북한 측 국경 지역에 있는 보위부라고 하면 이제 국가 비밀 경찰, 네. 국가 정보기관에 해당하는 곳이죠. 여기에서 이제 일종의 초동 조사를 받고 또 이제 각 도별로 다른 도 출신인 경우인 사람들 이송을 시키기 위해서 모아놓는 곳이 집결소라는 곳입니다. 네. 그 집결소를 또 거치고 본인의 영고지, 거주지인 보위부가 다시 또 데려가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다시 또 벌이는 과정. 네. 이 여러 단계에 걸친 과정들을 상세히 이제 진술을 받습니다. 예. 감방의 어떤 크기, 규모, 또 이제 일과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그 수십 명에서 수백여 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일정한 패턴들이나 굳어져 있는 절차들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어떻게 변화된 양상이 있는지 아닌지를 이제 유엔 같은 기관들에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이 경험을 한 분들이 뭐 과거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은요. 고문과 가혹 행위가 겪지 않고서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들인데 특히 여성들이 이번에 북송된 이제 분들 중 가장 우려되는 분들은 특히 여성들 네. 같은 경우 더 특별한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이제 입소를 하자마자 북측으로 보내지자마자 이제 뭐 알몸 상태로 수백 회를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뽐뿌질이라고 부르는 그 일을 강제를 당하는데요. 체포가 되거나 했을 때 어떻게든 또 뇌물을 주고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삼키거나 먹습니다.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반복 운동을 하면서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온 돈을 갈취를 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것은 수십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솔깃솔깃 숨겨놓은 것들은 속옷들을 다 뒤집어가지고 다 금전갈취가 맨 처음 벌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여성들이 특히 이제 많이 호소하는 고통들은 수감 시설 환경이라는 게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제 잘 수 있는 온도가 아니고 굉장히 여름엔 습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성들은 생리를 다 합니다. 네. 굉장히 7평에서 9평 정도 되는 곳에 수십 명을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구타를 당하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되고 또 생리혈을 또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물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네. 그 물이 이제 한 바가지 한 이제 그 통을 들여다 넣어주게 되면은 수감 시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수감 시설 내의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연장자라든지 먼저 온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 순서대로 이제 씻고 그 물을 다시 받아서 또 돌려 쓰고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생리 기구나 뭐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생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옷가지나 아니면 그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창궐하는 게 벼룩 이들이 대규모로 창궐하게 돼서 잠을 잘 수 없고 몸을 다 가려움과 고통 때문에 못 이루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전염병들이 또 확산을 하게 되는 이중 삼중의 가혹행위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환경이고요. 남성들이든 여성들이건 간에 이제 그 조사를 초동 조사건 나중에 뭐 예심 본 조사를 하던 간에 이제 무자백의 구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자백이 증거의 왕인 체제, 굉장히 이제 그 봉건 체제에 가까운데요.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찍는 순간 정신을 잃고 아니면 이제 포기하는 심정으로 쓰고 나게 되면은 거기서 움직일 수 없고 부인을 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그게 이제 형으로 확정이 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수용소로 보내지고 어떤 사람은 처형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문과 구타와 자백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조사를 할 때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뭐 창난 상태가 되어서 다 인정해버리고 또 이제 회유를 합니다. 이것을 대충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척을 하지만 진술을 받고 서명을 하는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의 전원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겪고 다시 이제 탈북한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겪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혹독한 과정을 겪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탈북이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 네. 그게 이제 90년대 말과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가능했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북중 간에 이제 양자 간의 어떤 지방 조약, 그 변경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송은 시켰었지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서 조사해 놓은 자료들을 넘기지는 않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체포가 되더라도 탈북민들이 이제 다른 이름을 대거나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대거나 해서 이제 아니면은 어떤 체포된 상황 같은 경우를 다른 말로 두루뭉실하게 또 회피를 하거나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가더라도 조사하는 기간이 늘어지게 되고 중국에서는 이 사람의 거주지 확보, 북한 쪽에서는 거주지 확보부터 애를 먹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송을 여기저기로 하게 되면서 자기 원래 본 주소지를 찾아서 이송을 시키는 과정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대 초반 넘어오게 되면서 중국 측이 이제 우리 머그샷이라고 하죠.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첨부를 해서 보내서 사람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도 막아버리게 되고요. 중국 측에서 이제 체포를 했던 장소라든지 상황, 정황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버립니다. 교회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 체포가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중국에서 인신해 있던 장소에서 이탈했다. 이게 이제 탈북을 하려고 떠나려고 하는 정황으로 보였다는 내용을 다 기술을 하고요. 심지어 그 탈북민들이 중국 쪽에 체포가 됐을 때 제발 나를 풀어달라.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가족이 있고 마지막 소원이다. 애걸복걸하는 내용들까지 다 진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통째로 넘겨주기 때문에 북한에 돌아갔을 때 그것을 발뺌을 하거나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탈출한 사람들이 재탈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이제 대규모로 수백 명에 수천 명이 북송이 됐을 때에 북한 당국에서도 김정일 시기 때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단순 월병자들 좀 봐줘라. 너무 많다.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진다. 그리고 이제 한국행을 시도를 했던 이제 뭐 남조선 기도, 한국행 기도 또는 교회 또는 이제 외국 사람과의 접촉 이런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엄하게 다뤄라, 갈라서 해라. 그래서 단순으로 남았던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만에 노동 단련형을 받고 물론 그것도 힘든 부분이지만 풀려나서 다시 또 기회를 엿봐서 탈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헌법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로 규정이 돼 있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도 책무이기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끝으로 우리 정부는 그리고 국제사회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이 좀 보이시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적으로는 국제 여론의 동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어떤 요구, 협조 요청을 굉장히 정중한 조용한 외교로 많이 해왔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 그렇게 북송을 시키면서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 조용한 외교를 깨트린 건 중국 측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은 이번에 사실로 확인하는 과정도 걸리긴 했지만 확인한다고 한 이후에는 가시적으로 대사를 초치하는 그런 보여주기 행동이라든지 사실 국제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입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확인하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국제 언론들이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려버렸는데요. 이게 분명히 재발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이제 앞서는 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를 빨리 네. 확인을 하고 수집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 확인한 바 사실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발표를 해줘야지만 네. 그래야지 유엔의 회원국들이 이제 각국 정부들이 NGO들의 어떤 정보들을 인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정부가 빠른 확인, 빠른 발표를 해줘야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방국, 동맹국, 동주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만 네. 중국이 이 일을 괜히 버린다.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네. 유엔 같은 기구들을 활용해야지 되고요. 저희 같은 NGO들은 이런 얘기들도 저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그 뭐 왕샤홍 같은 그 공안 부장 또 이제 드러난 인물들이 많습니다. 네. 변방대 이제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퍼즐을 맞추고 찾아가지고 중국이 북한 못지않게 이제 뭐 방조 협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반인도 문제 가담을 하고 네. 공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제 특정 제재를 해야 되는 표적 제재를 해야 되는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국제 사회를 다니면서 각국을 다니면서 지금 적극적인 영국이나 서방국들, EU, 유럽 나라들 설득을 하면서 각자 개별국 차원에서 이제 이 중국의 그 행위들을 이제 추궁을 하기 위한 표적의 명부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여론을 조성을 하면서 네. 실제로 이제 몇 개국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 자체를 중국에 보내게 되면은 예.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표적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보게 되면은요. 그 부유한 특권 이제 간부들도 자기 자녀들을 미국이나 서방 지역으로 유학을 보내놓습니다. 송금을 해야지 되고요, 또 방문을 해야지 됩니다. 표적제자 같은 경우가 그런 금전 거래들이 외환 송금 같은 경우가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 간부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그런 지렛대들 실질적인 효과들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네. 개별 중국이라는 이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예. 그 일에 가담을 하거나 실행을 하는 사람들도 이를 꺼려하게 만드는 예. 그런 영향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심각한 문제 우리 사회를 어찌 보면 이제 대표해서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